대한통운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입니다. 1992년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다. 인천공항에 있는 야외 주차장 공터. 어깨에 복싱 글러브를 메고 있는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주차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 그녀들은 휴대폰만 쳐다보며 초조한 표정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젊은 한국인 대학생이 다가오더니 외국인 여성들에게 콘택트 렌즈가 담긴 통을 건네주고는 벼랑간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건넨 렌즈를 확인한 여성들은 갑자기 크게 당황하더니 어쩔 줄 모르며 눈물까지 흘리고 마는데요. 과연 외국인 복싱 선수팀은 한국의 공항 주차장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복싱팀 선수인 린다 고메즈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스포츠 청소년 팀은 열악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각 도시의 주요 대학들에 소속되어 있기에 저 또한 하버드 학생은 아니지만 이곳 하버드의 체육관에서 주로 단체 훈련을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청소년 복싱팀은 더는 하버드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명령을 통보받았고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연습 장소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의 훈련을 책임지시던 코치님께서는 퇴학 명령 일주일 뒤 한국에 있는 한 체육대학교에서 연습 장소를 후원받았다는 놀라운 말과 함께 원하는 선수들에 한해서는 한국에서의 단기 훈련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거의 없었지만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부모님의 동의하에 저와 몇몇 선수들은 코치님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미국에서만 살아오던 저는 인생에 있어서 처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대학교로 이동해야 된다는 코치님의 말에 따라 공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국의 KTX를 탑승했었는데요. YOKYOGY. 사실 공항에서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은 제가 평생을 살아오던 미국보다 더욱 선진국처럼 느껴지고 있었고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선수들도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였냐며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 처음 탑승해본 한국의 KTX는 미국의 기차와 모든 면에서 너무나 심하게 차이가 나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일단 한국의 KTX는 정말 호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기차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고 심지어는 짐을 넣을 수 있는 짐칸까지 객실 야외에 개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좌석과 떨어진 곳에 여행 캐리어를 놔두면 누군가 들고 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KTX에서는 좌석과 아무리 떨어진 곳에 짐을 놔두고 가도 그 누구도 가방을 훔쳐가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생활에 익숙했던 코치님께서는 한국과 미국이 제일 다른 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며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은 미국처럼 치안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또 다른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한국의 KTX에 설치되어 있던 공기청정기였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으나 항상 미국에서의 기차를 탈 때마다 너무나 습하고 냄새나는 공기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었던 저는 KTX에 탑승하자마자 보이던 좌석 공기청정기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KTX는 좌석뿐만 아니라 객실 통로에서마저도 이러한 비싼 공기청정기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더군요. 보통 미국의 기차들은 대부분 다 연식이 오래되어서 쥐나 빈대는 기본의 공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승객들은 탑승을 받지 않는 기차도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열악한 기차 상황과는 전혀 달랐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쾌적하고 편안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미국의 기차들은 창문이 깨져 있거나 냉난방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와 반대되는 한국의 기차 인프라가 더욱더 뛰어나게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30분 정도 기차를 타고 이동하니 코치님께서는 이제 내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희 팀원들을 데리고 한 기차역에서 하차하셨고 저는 내리자마자 보이던 눈앞의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기차 스테이션은 그저 아무것도 없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환경이 기본인데 놀랍게도 한국의 기차역은 승강장으로 이어진 비싼 에스컬레이터는 기본에 기차를 기다리는 야외 통로에서마저도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의자가 있었는데요. 코치님께서는 한국의 교통 인프라 시스템들은 대부분 이러한 휴대폰 충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차를 기다리며 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 편리한 한국의 기차 인프라에 굉장히 뿌듯해하셨고, 저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그때부터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내린 기차역은 서울과는 조금 떨어진 외곽 도시의 기차역이었지만 미국의 워싱턴 기차역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쾌적했고, 워싱턴의 기차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스터디룸까지 갖추고 있어서 저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한국 자체가 웬만한 기차역들은 편의시설이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이렇게 편리한 한국인들의 삶에 그저 감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충격은 저희의 훈련 지원을 받기로 했던 한국의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던 한 체육대학교의 배려로 한국인 선수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숙사를 배정받았는데, 저희는 한국에 있던 한 체육대학교의 배려로 한국인 선수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숙사를 배정받았는데, 저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눈을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기숙사의 시설이 미국의 기숙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쾌적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은 바로 한국인 학생들이 빨래를 널어놓은 빨래 건조대였습니다. 사실 하버드에서의 기숙사 생활에 매우 익숙했던 저조차도 미국에서는 하나의 수건을 2주 동안 사용하고 단체로 빨래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놀랍게도 한국인 학생들은 빨래를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숙사는 세탁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세탁물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기숙사 생활의 노하우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한국인 학생들의 행동은 전혀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저와 같은 방에 배정받은 한국인 룸메이트 친구에게 혹시 빨래를 매일 하냐면서 휴대폰 번역기로 질문을 건넸고, 준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친구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한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와 동료 선수들은 귀를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미국의 기숙사에서는 세탁기가 없는 곳이 많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접 손빨래를 하거나 빨랫감을 집에 직접 들고 가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인데, 한국의 대학교는 얼마나 돈이 많고 시설이 좋은지 기숙사 내부에 세탁기와 건조기, 심지어는 간단히 입었던 옷을 세척할 수 있는 스타일러라는 제품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마치 작은 옷장처럼 생긴 스타일러는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생소한 가전제품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선수들도 한국의 기숙사에 있던 스타일러를 보더니 대체 이건 무슨 가전제품이냐며 미국과는 수준이 다른 기숙사 시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준용 씨는 저희의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스타일러에서 짧게 세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5분 뒤 스타일러에서 꺼낸 준용 씨의 옷은 방금까지 잡혀있던 주름은 물론 냄새까지 완전히 사라져 있었는데요. 심지어 준용 씨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숙사 내부 공용시설에서 당연히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와 함께 기숙사 이곳저곳의 신기한 편의시설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하버드의 기숙사도 미국에서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규모와 명성이 있는 기숙사로 통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대학교 기숙사와는 편의시설에서부터 인프라까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았죠. 또한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바로 샤워실에 달려있던 샤워기였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미국 가정집에서는 배수구가 없는 건식 화장실로 운영되고 있기에 샤워기 자체가 아예 물이 튀지 않게 고정되어 있어서 샤워를 할 때마다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한국의 샤워실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형 샤워기는 물론 고정형 샤워기까지 같이 설치되어 있어서 샤워하기에도 너무나 편했는데요. 하버드의 기숙사에서 샤워를 할 때에는 샤워기가 항상 천장에 고정되어 있어서 몸을 헹구는 것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한국의 대학교 기숙사 샤워실에서는 이동형 샤워기로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간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준용 씨는 겨울이 되면 샤워실이 추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샤워실 바닥에서 온돌 난방이 가동된다는 믿을 수 없는 말까지 했는데요. 하버드에서는 겨울만 되면 수도관이 전부 얼어버려서 샤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추운 겨울바람을 참으며 샤워를 해야만 했는데, 한국의 기숙사 샤워실은 이중 창문으로 단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따뜻한 바닥 난방까지 가동되니 샤워를 하기에도 너무나 편했습니다. 단 하루밖에 한국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불편한 미국의 기숙사에서 생활해오던 저와 동료 선수들에게는 그야말로 한국의 기숙사가 천국처럼 느껴지는 신세계였고, 이렇게 편리한 삶을 당연한 듯 살고 있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죠.
또한 샤워기가 자유롭게 이동이 되니 거품이 묻어있는 샤워실을 청소하기에도 상당히 편했는데요. 하버드에 있을 때에는 하루 종일 훈련을 하다 보니 땀이 많이 날 때도 있었지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단수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서 물을 사용하는 것조차 불편함이 컸는데, 한국의 대학교 기숙사는 이러한 생활 편의시설 부분에서 미국과는 너무 다른 자유분방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코치님께서는 당황하고 있는 저와 선수들을 보시더니 하버드에서는 돈을 주고 사용해야 되는 편의시설들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며 한국에서의 훈련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심지어 더욱 신기했던 것은 한국의 대학교 기숙사 시설 자체가 굉장히 안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에 있는 기숙사는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하버드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하버드생만을 노리는 범죄 조직이 따로 있을 정도로 미국의 치안은 너무 좋지 않은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느껴지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늦은 시간으로 향해 갈수록 대학교 근처의 길거리들은 더욱 활기차는 듯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기 시작한 뒤로는 훈련 시간도 야간을 활용해 더욱더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었고, 하버드에서처럼 저녁 6시가 되면 급하게 짐을 챙겨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시간의 자유로움도 생기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혹시나 더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지만, 실제로 겪어본 한국은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진짜 존재했다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안에 있어서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매력에 빠져 기숙사를 둘러보던 중 저는 갑자기 눈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 있었을 때부터 저는 복싱 훈련을 위해 평소에도 렌즈를 착용하고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끼고 있던 렌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렌즈에 초점이 맞지 않거나 다소 가려운 증상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미국의 안과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과 함께 렌즈를 빼고 안경을 착용하라는 헛소리만 들어왔는데요. 복싱 선수에게 안경을 착용하고 훈련을 하라니 생각보다 미국의 의료기술은 형편이 없었고, 저는 그렇게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훈련 때마다 렌즈를 착용해왔습니다. 눈의 시림 증상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생활에 익숙했던 코치님에게 급하게 안과에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치님께서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근처 안과를 찾아보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약 10분 뒤 저는 코치님의 차를 타고 대학교 근처에 있던 안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기숙사 근처에 일반 병원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1차 진단서가 필요한 대형 병원만이 존재하기에 진료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데, T한국은 대학교 근처 상가의 다양한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들이 한 번에 모여 있었고, 51.806, 8100 이러한 한국만의 시스템은 상당히 편하게 느껴졌어요. KH 형식 KTV와 LY NHKH. 그런데 한국인 안과 의사분께서는 저에게 복싱 선수로서 안경을 착용하거나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지는 않냐는 말과 함께 지금 착용하고 있는 렌즈도 초점이 맞지 않아서 이대로면 눈에 큰 시력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청소년 선수들은 대부분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지만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렌즈를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미국에서의 라식 수술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저의 친구들 중 몇몇은 미국에서의 라식 수술을 후회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저의 말을 듣더니 한국의 라식 수술은 부작용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말과 함께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하는 라섹으로 수술을 하면 하루 만에 수술부터 회복까지 전부 가능하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미국이 한국보다는 라식 관련 기술이 훨씬 떨어진다는 말과 함께 미국에서의 비용보다 무려 80% 이상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껏 미국이 그래도 의료기술에 관해서는 높다고 생각해왔는데, 한국은 이미 라식 수술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그런지 극한의 기술에 다다른 수준이었고, 이렇게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 덕분인지 미국의 라식 수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격 자체가 저렴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청소년팀 코치님께서도 약 10년 전 미국에서 라식 수술을 하고 지금은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작용은 물론 그때의 수술비를 아직도 할부로 갚고 계신데, 한국인 의사분의 말을 듣더니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개월 이상의 회복 시간이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가능하다니. 저뿐만 아니라 안경을 착용해오던 다른 동료들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회복에 수술이 가능한 한국의 안과 기술에 상당히 놀라워했고,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라식이 다소 무겁게 느껴진다면 저의 눈에 딱 맞는 맞춤 콘택트 렌즈를 제작해주겠다면서 실제로 한국인 의사분이 건넨 임시 렌즈를 착용하니 눈이 굉장히 편하고 촉촉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지 전보다 사물이 또렷하게 보여서 훈련을 하는 것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코치님께서는 일단은 맞춤 렌즈로 교정을 받아보자며 병원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고, 의사분께서는 저의 눈을 정밀 검사하고 약 10분 뒤 제 눈에 딱 맞는 콘택트 렌즈를 주시더군요. 미국에서는 라식 수술뿐만 아니라 렌즈를 하나 받으려고 해도 무려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것마저도 저의 시력에 맞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한국의 안과에서 직접 제작한 맞춤 콘택트 렌즈는 시력에 딱 맞고 크기까지 맞춤이라 착용감이 상당히 편했습니다. 또한 콘택트 렌즈의 제작 과정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정말 부러울 따름이었죠. 맞춤 렌즈가 굉장히 편하다는 저의 말에 안경을 착용하던 다른 동료 선수들도 한국인 의사분께 맞춤 콘택트 렌즈의 제작을 요청했고, 실제로 약 8명의 선수들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콘택트 렌즈를 새롭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미국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 렌즈를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코치님마저도 굉장히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시면서 한국이 이렇게나 의료기술이 발전한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두르시더군요. 그 후 실제로 안과의 마지막 결제를 마친 코치님께서는 미국에서는 힘들게 보험 절차를 밟아도 한국의 8배 이상 비싼 것 같다면서 한국은 의료비가 왜 이렇게 저렴하냐며 깜짝 놀라셨고, 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본 저와 동료 선수들도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한국의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훈련을 해오던 저는 이제 바로 내일 미국에서의 청소년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새롭게 맞춘 맞춤 콘택트 렌즈는 너무나 편해서 이제는 저에게 없으면 안 되는 물품이 되어버렸고, 저는 미국에서의 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을 신청하려는 외국인들의 사연 듣고 애국심도 생겼어요. 세계에서 제일 편리한 나라로 생각은 했었지만